한국 사속 문화예술 이야기 홀예. 조선 사람들이 바라던 꿈같은 인생이 담겨있는 그림 평생도. 10폭의 그림 중에 홀예식도 보입니다.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오리안쌍과 보자기의 기러기를 감싸안고 걸어가는 기러가범, 청사초롱을 든 4명의 무리를 보니 아마 홀예는 저녁에 시작되나 봅니다. 삼호관대를 입은 신랑은 하얀 백마를 타고 있네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홀예를 치르러 신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예로부터 홀예를 일륜지대사라 하여 사람이 살아가며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로 여겨왔습니다. 홀례는 홀례식을 진행하는 자체의 그 중요성도 가지고 있겠지만 인생의 주요한 통과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개인의 삶과 가문이 전환된다는 전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국 초기의 조선은 고려와 다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 하나로 혼인의식을 제정하고 국가적으로 널리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이 도입하려고 했던 이 홀례 양식은 중국 주나라의 홀례를 송대의 주희가 다시 재정리해서 자신의 저서인 가래에 기록한 사례로서 이 방식은 남가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래의 사례는 크게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가가 서로 혼사를 의논하는 의혼, 혼사가 채택되었다는 예를 주고받는 납채, 신부의 집에 예물을 드리는 납폐와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예식을 치르는 친영입니다. 그러나 이 친영의 방식은 조선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신랑이 기러가비를 앞세우고 신부 집으로 홀례를 치르러 가는 것은 매우 오래되고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만렵인 19세기까지도 여가에서 홀례식을 올리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우귀라고 하여 홀례 후에도 한동안 친정에 머물다가 시댁으로 거처를 이동했습니다. 우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는데요. 우귀 전까지 혼인한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지내며 신랑이 처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생활합니다. 이는 16세기 일기 자료인 유희춘의 미암일기와 이문곤의 묵지일기부터 조선 후기 자료인 노상추일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사례를 보입니다. 혼인한 여성이 친정집에 방문하는 근친 역시 생각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의 근친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해도 무방할 만큼 자율성이 컸습니다. 보통 조선시대에 결혼한 여성을 출가 외인으로 남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조선시대의 근친은 상당히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 또 출산이나 병의 치료, 휴양, 또 친정 부모의 직접적인 요청 등은 그 근친의 이유 또한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성호학통의 계승자로 정조대의 국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채제공이 막내 여동생을 떠나보내면서 쓴 제문을 보면 시집간 여동생이 줄곧 친정에서 생활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쩌다 시댁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을 때면 온 집이 적막하여 웃음소리도 없었고 늙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으며 나 또한 즐거운 기분이 들지 않아 바로 사람을 시켜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학가이며 화가였던 신사임당의 시에서도 근친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이따금 머리 들어 북촌을 바라보니 흰 구름 떠 있는 곳에 저녁산만 푸르네. 친정에 잠시 들렀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홀로 계실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시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사임당이 혼인한 지 거의 20년 만에 비로소 시댁으로 되돌아가며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사대부가에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근접한 통혼권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본래 출가 외인은 중국 혼례 문화를 서술하는 단어로서 먼 곳으로 여성이 시집을 가기 때문에 친정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여성의 경우 가깝게는 같은 마을, 멀어도 같은 고을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친정과 왕래하는 거리적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조선시대 결혼은 여성 개인이 아닌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가 왕래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19세기) 개항 이후 조선의 사회가 변동하며 전통적 혼례 문화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과부의 제가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조선시대에서 같은 신분 내에서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이 혼례에서 점차 개인이 중요시되고 혼례가 개인 간의 결합으로 변화되며 상대적으로 가문의식은 약화되었고 혼인 후 여성 개인의 삶을 지켜주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시집살이에 관련된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 생활의 변화뿐 아니라 혼례를 치르는 형식과 복장, 장소 등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합니다. 서양에서 도입된 공회당에서 일요일 10시에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올리는 현대의 원형이 되는 이 신식 결혼식도 큰 혼례 풍속의 변화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혼례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930년대 대중 사이에서 신식 혼인의 수요가 늘어나며 전문 예식장이라는 신종 사업이 등장하고 혼례용품 대여점도 생겨납니다. 예식장이라는 신종 사업은 1950년대 무렵 한국 전쟁을 전후해 혼례를 올릴 마땅한 곳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산됩니다. 이후 1980년대까지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서양식 문화의 모방 욕구와 의례의 상호파를 바탕으로 조선의 전통적인 혼례 관습이 예식장 안에 합쳐집니다. 신식 혼인과 전통적인 패백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결혼식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혼인의 장소는 신부의 집에서 예식장으로, 신랑의 사모관대는 턱시도로, 신부의 원삼과 족도리는 웨딩드레스와 면사포로 변하였듯 혼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와 예식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앞으로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통 혼례 속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결혼의 의미는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도리를 지켜 고락을 함께한다는 약속, 그 마땅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아닐까요?